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게 해군 병사들 어떤 병과로 가면은 가장 좋은지 그거를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순위 한번 비교해드릴까? 알아보자. 꿀 순위를 알아보자. 자, 이게 이제 병사들 군사 특기입니다. 겁나 많죠?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반으로 지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항공, 기관, 공병, 전자, 수송, 화생방, 전기, 전산, 통신, 조리막 나뉩니다. 여기 특전은 UDT고요. 잠수는 SSU입니다. 아까 그 보여드린 게 일반과 기술이고, 그다음 여기는 전문 특기라 그래서 갑판에서도 아까 말한 통번역병이 있고 어학병이 있고 막 이렇게 막 나뉘어요. 군종병, 미디어병 뭐 이거 유튜브 하는 애들이고요. 그다음에 위생관리병 해갖고 이거는 그 머리깔 잘라주는 이발병. 그다음 정통 전산에서도 이렇게 또 나뉘고 정보도 이렇고 의무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자, 여기서 갑판병 같은 경우는 육군으로 치면 보병입니다. 갑판이 해군 병사 중에 가장 많은 병을 차지한다. 함정에서 호줄 등 함정 기자재 관리 및 어쩌고저쩌고 막 제반 업무 이렇게 어렵게 써놨는데 그냥 갑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담당한다. 배에서 일어나는 모든 잡무를 다 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보병이죠, 보병. 배에서 일어나는 모든 잡무를 다 담당한다. 자, 이 조타는 뭐냐? 이거 읽지 마세요. 필요 없습니다. 핸들 돌리는 애들. 존나 좋다 할 때 그 좋다가 아니고 타기를 조작한다 할 때 그 좋답니다. 배도 쉽게 말하면 운전할 때 우리가 자동차 핸들 돌리듯이 타기가 있잖아요. 270도 잡아, 270도 잡아, 270도 잡기 끝! 뭐 이런 거 하는 애들이 있어. 그 핸들 잡는 건데 개꿀입니다. 근데 배를 타요. 웬만하면 여기는 강제 앵카가 될 수준이 있다. 조타는 개꿀이긴 한데 배를 못 내린다는 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전탐 뭐냐? 전파 탐지라 그래갖고 배에도 레이더가 돌아가는 그 표적 잉, 삥, 삥 해가지고 이게 그 밴지, 이게 섬인지 갈매기 새끼인지 그 탐지하는 그거 조작하는 병사가 전탐병인데, 자, 배에서 병사의 경우에는 이 전자가 들어가면은 대체적으로 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전탐인 분들은 굉장히 발끈하시겠지만 이거는 그냥 대부분의 해군 수병 나오신 분들의 그거를 제가 다 종합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전탐도 만약에 참수리 고속정을 탔다. 그럼 갑판병 넘버 2입니다. 전탐도 하는 갑판병인 거지. 근데 전탐은 그래서 원래는 전자가 들어가면 꿀이라고 했죠. 그래서 꿀탐이다. 꿀탐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시원한 곳에 앉아가지고 당직을 쓰죠. 다만 이제 똑똑해야 되고 눈도 좀 아프고 머리가 아픕니다. 이거는 진짜 좀 똑똑한 친구들이 많이 해야 돼요. 그래도 꿀탐이다. 자, 정보 꿀보라고 읽습니다. 꿀보. 정 이런 거 꿀입니다. 꿀보. 이거는 그냥 그 통신실이든 육상에 와서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보안과 이런 데서 그냥 행정 잡무만 합니다. 하는 거 없어요. 통정 뭐죠? 통꿀. 전과 정은 꿀로 읽으라 그랬죠? 이건 통꿀이다. 이거는 정말 극소수를 뽑으면은 해군 본부에서 그냥 일하는데 777 사령부나 이런 데에서 일하는 정보부사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따까리 하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옆에서 그냥 이 서류 줘, 저거 해줘, 그럼 주면 됩니다. 하는 게 없어요. 배 안 타요. 통정 배 안 탑니다. 자, 여기까지는 배를 타죠. 배를 다 탑니다. 자, 이제 군사 경찰이 나왔죠. 이 친구들은 배를 안 탑니다. 육상부대 경계, 군기 유지 뭐 임무 지원하죠. 육상에서는 가장 힘든 탑 티어인데 근데 이걸 가면 바보입니다. 진짜로 여러분 제발 해군 군사 경찰을 저는 왜 오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육군 군사 경찰 가. 왜 해군 군사 경찰을 오는 이유가 난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얘들은 어차피 배 안 타거든. 육상부대 경계부대 근무만 하는데 육군보다 군생활이 2개월 더 길잖아. 육군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육군 군사경찰이랑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굳이 해군 군사경찰로 오냐고. 진심으로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얘기야. 이유가 있냐? 이걸 가는 이유가 있냐? 그냥 안 가는 게 좋아요? 아니 난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고. 배를 안 타니까 간대. 아니 그러면은 육군의 군사경찰을 가. 가지마. 이거 진짜 안 좋아요. 이 부조리도 참고로 남아있습니다. 안 좋습니다. 근데 해군이니까 뭔가 특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잖아. 아닙니다. 육군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심지어 육군보다 해군 군사경찰이 더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은 해군은 부대가 그 육군과는 다르게 타운화가 잘 돼 있단 말이에요. 해군 부대가 3군 중에 가장 큰 거 아세요, 여러분? 진해 부대가 전군 중에 가장 크고요. 많이 몰려 있어요. 한 번에. 진해 기지가
전군에서 가장 큽니다. 육해공군 통틀어서 가장 커요. 각 함대사도 다 몰려 있어요. 평택 1함대, 그 다음에 3함대 목포 이런 식으로. 육군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사단이다. 그럼 그 사단 밑에 여단 대대들이 다 똑똑똑똑 동떨어져 있단 말이야. 막 대대별로 다 묶여 있고 여단 사단별로 다 묶여 있는 개념이 아니야. 해군처럼. 사실상 그 부대 앞에 이거 정문 지키고 총 들고 서 있고 지키고 이 업무 난이도가 해군 군사경찰이 제일 빡세단 말이야. 부대 단위가 존나 커서. 근데 그 군사경찰 숫자는 육군하고 비슷하게 적어요.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많아. 여기가 애들이. 굳이 근데 2개월 더 육군보다 길면서 메리트도 없는 데를 도대체 왜 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 말이야. 이거 가면은 좀 본인의 능지를 다시 한번 좀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이 무장. 이 무장이 뭐냐? 옛날에는 병기병이라고 했어요. 이제 병기와 유도라는 직별이 있는데 부사관에 그게 직별이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제 합쳐서 무장으로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병기병이 무장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힘듭니다. 병기 탄약 관련 임무 지원이라 하죠. 그 배에서는 육군 애들처럼 그렇게 소총 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탄창을 옮기는 개념이 아니야. 탄을 옮겨야 돼. 탄이 존나 크고 무거워요. 존나 무거워. 그거를 육상에서 그 좁은 그 함내 그 가는 현문 타고 계속 탄약 작업해야 되고 위험하고 한 포 쏘는 그 밑에 격실에서 그 탄 날라가지고 장전시켜주고 뒤지기 힘들어요. 네, 힘듭니다. 포탄 노가다 하는 곳인데 평상시에는 갑판병 일도 한다. 그러니까 무장은 되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는 그만큼 자부심이 있죠. 그리고 여기는 실제로 밀떡들이 가면 정말 좋아할 겁니다. 자, 보급 개꿀입니다. 꿀탐과 꿀보는 보급에 비하면은 그 정도 꿀은 아닐 겁니다. 함정 6부대에서 근무할 때도 그냥 얘들 그냥 식료품 나르는 거 하면 돼. 근데 솔직히 그건 갑판병도 다 하는 일이야. 그리고 육상에 갔다. 보급품 관리 지원. 그 PX 같은데 그 GS25C 옆에 보면 막 군장점 같은 거 있고 뭐 하잖아. 해군 군장점. 그런 데 일하고. 주류 판매하는 그 매대 있죠. 간부들 그 술 파는 곳 있잖아. 그런데 그거 술 파는 거 그거 하고 꿀입니다. 자, 근데 단언컨대 다음 이게 가장 꿀입니다. 해군에도 항공병이라는 게 있는데 해군 항공병이 제가 장담하는데 공군보다 꿀입니다. 이거는 숨은 꿀이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일단 배를 안 타고요. 항공기도 안 탑니다. 정비 및 작전 업무 지원이죠. 지원. 안 합니다. 하는 거 없어요. 정비는 누가 하죠? 정비 부사관 분들이 합니다. 항공작전은 누가 하죠? 조종사랑 조작사가 합니다. 그죠? 항공병은 왜 있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육전단 시절이나 막 이럴 때 장성들이 자기 아들들 좀 꿀 빠는 데를 보내고 싶은데 만들 게 없을까 해가지고 만든 게 항공병이지 않을까. 개꿀 빠는 곳입니다. 여기는 배도 타지 않고 항공기도 타지 않으며 육상에서도 여기 애들이 육상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한 곳으로 갑니다. 지금은 육항공사령부죠? 포항에. 제가 거기 살았잖아. 내 육전단 시절에 살았잖아. 포항에서 1년 반 살고 왔잖아요. 제 참수리 시즌2에. 그죠? 개꿀입니다. 육해공군 해병대 통틀어서 해군 항공병이 가장 꿀일 수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또 저희가 모르는 숨은 꿀들이 분명히 있지만은 갈 수 있는 꿀 중에 가장 꿀이다. 자, 이제 기관 나옵니다. 기관. 보수. 이건 좀 애매해. 보수는 기관에서는 편한데 얘들 추진기간 축이라고 하는데 얘들보단 편한데 그렇다 해서 막 편한 건 아니야. 그냥 여기도 뜨거울 때 뜨거운 데서 일하고 그냥 한 요 정도 사이즈? 갑판과 무장 요 정도 애들과 비비는 정도 수준입니다. 그냥 딱 무난하게 힘들고 무난하게 또 육상 부대 가면은 꿀 빨고. 쉽게 말하면은 보수라는 직별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배를 하나의 그 어떤 생명체로 봤을 때 그 배가 만약에 어디 포탄에 맞아서 빵꾸가 난다든지 배 타고 가다가 어디 암초에 걸려가지고 선체가 살짝 찢어져갖고 물이 샌다든지 어딘가 뭐 파이프가 터져가지고 뭐 기름이 샌다든지 막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백혈구의 역할을 합니다. 백혈구. 어디 고장난 데는 없는지 고장난 데는 있으면은 거길 고쳐주는 애들입니다. 근데 그 보수 부사관이 다 하고 그 옆에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볼트 줘, 너트 줘 하면 하나씩 주고 그런 이제 보조 업무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해군 유일하게 소방 교육을 직접 불을 끄는 소방 업무를 배 위에서 다 합니다. 함 승조원들이. 근데 그거에 이제 중추되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보수사들이거든요. 소화 업무도 한다, 지원한다.
자, 이제 추기. 추진기간. 해군의 가장 헬 병과 중에 하나입니다. 탑3 안에 들어가는 힘든 병과입니다. 힘든 특기. 추진기간 운용.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엔진을 다루는 애들인데 배의 심장은 엔진입니다. 물론 이게 자부심이 엄청날 수 있죠. 배 기관실은 그 들어가는 그 계단 입구부터 써있어. 이곳은 배의 심장부다. 기관직별 관계자 외 출입 금지 막 써있단 말이에요. 지하세계의 제왕들이죠. 지하세계의 제왕들입니다. 자부심도 많고 한데 그만큼 힘들어. 진짜 쪄 죽습니다. 엔진실에서 근무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50도 막 그래. 40도 50도 그래 기온이. 그러니까 동남아에서 평생 있는 거랑 똑같은겨. 난 개인적으로 여기 추기병 부사관들이 특전사보다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귀가 일단 먹어요. 따다다다다다다다 그 엔진 소리가 존나 크게 나거든. 그 몸이 이렇게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떨릴 정도의 소음인데, 그래서 기관 직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귀마개를 항시 착용하고 다니는데 건강에도 안 좋고, 그다음에 기름때 얼굴 다 묻고 땀나고 잘 씻지도 못하는데 더운 공간에서 정말 이거는 존경해줘야 됩니다. 기관이 그래서 실제로 기관 추기 쪽에서 이제 UDT로 많이 도망옵니다. 이렇게 사느니, 배에서도 가장 힘든 곳에 사느니 저는 UDT나 SSU로 도망가겠습니다 이러면서 도망치는 친구들도 있어요. 부사관 중에. 병사는 못 가니까. 맞다. 그쵸. 추기병은 대신에 이제 육상으로 가면은 보일러실이나 목욕탕 관리병 막 이런 거 있죠. 2차 발령으로 육상을 가면은 편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건 있습니다. 시설 관리 지원. 딱 봐도 이 꿀통이 떨어지는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육상에 가면 꿀이다. 근데 추기 쪽에서 육상을 마음대로 이렇게 4개월 만에 탁 내리는 경우를 많이 못 봤어요.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강제 엔카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6개월, 7개월 막 묶여있다가 이제 겨우 육상으로 탈출하는 경우가 있지. 4개월 딱 되자마자 칼같이 내리고 이거는 갑판병밖에 불가능합니다. 갑판병 정도 돼야지 이게 이제 순환이 잘 돼서 칼처럼 탁 돌지. 자, 공병. 배 안 탑니다. 배 안 타는 병사고요. 육상부대에서 시설 구조물 유지 보수 및 관리 지원 한다는데 편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육군 공병을 생각하면 안 돼요. 해군 공병은 편합니다. 육군에선 공병이 이제 전투병과잖아요. 해군 공병은 그 작전의 개념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육군은 막 도하작전 해가지고 막 탱크 지나갈 수 있게 막 공병들이 막 장강교 조립한다고 와가지고 막 삽 존나 뜨고 막 다리 만들고 막 존나 힘들잖아. 육군 공병 하면은 삽질의 대마왕들 아닙니까? 해군은 그런 거 없어요. 해군은 끼게봤자 활주로 피해복구 훈련이라든지 그나마 한다는 게 이제 5구전대라 그래가지고 거기가 이제 그런 거를 하는데, 해군 공병은 작전이 거의 안 들어간다. 그냥 건물 유지 보수 관리한다. 그것도 부사관들이 다 해. 엔간하면 병사들 잘 안 해. 자, 전자전 나왔죠? 여러분, 전자는 병사들은 어떻게 읽으라 그랬죠? 아까 전탐은 뭐였죠? 꿀탐이죠? 전자전은 뭐죠? 꿀자 꿀이다. 전자가 2번 들어갔죠? 꿀 곱하기 2. 꿀자 꿀이다. 존나 편합니다. 근데 전자전 병 많이 요즘에 안 뽑을걸? 이게 전자전이라는 개념이 뭐냐?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 스타크래프트 세대이신 분들은 이해할 텐데, EMP탄 딱 쏘잖아. 사이언스 베슬이. 그러면은 프로토스 실드 배터리 다 까지잖아. 그것처럼 해군 공군은 이제 기술군이기 때문에 전자전이라는 개념이 있거든. 유도탄이 배에서 팡 쏘면은 푸 날아가서 이제 표적이 수십 킬로미터 밖에 있잖아. 걔까지 날아갈 때 처음에는 그냥 슉 날아가다가 이제 그 표적이 있는 곳에 근처에 가면은 유도탄 미사일 앞대가리 쪽에 이제 시커라 그래가지고 눈이 뜹니다. 눈을 떠. 이제 장님으로 처음에는 쭉 날아가다가 그다음에 그 표적 앞에쯤 도달했을 때 이제 시커가 삐릭삐릭하고 눈을 띵 뜬다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표적을 찾는 거야. 그 유도탄이 빙 찾아. 우리가 타격이 여기 있군 하면은 글로 이제 촥 떨어져서 빵 맞고 뒤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커가 눈을 뜨고 표적을 막 찾는 그 순간에, 그때 이제 유도탄이 그 표적을 찾지 못하게 전자파 공격을 합니다. 교란 공격을 하죠. 째밍이라고 하는데, 유도탄이 그 표적을 오인해서 다른 곳으로 날아가던가 다른 걸 때릴 수 있게 그 표적을 교란시키는 그런 걸 전자전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하는 부사관을 보좌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하는 게 없어요. 부사관들이 다 합니다. 다음 수송. 꿀입니다. 정답입니다. 운전병이죠. 여러분, 수송이 힘들다는 게 맞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매일 봅니다. 저희 집에 운전면허 시험장 뷰가 있기 때문이죠. 시험장이라고 하면 안 되지. 운전면허 학원 뷰죠. 버스 운전을 하든, 장군 운전, 제독 운전병을 하든, 뭐 소방차를 끌든 뭘 하든 꿀입니다.
자꾸 막 수송 가면 아니라고 막 우리가 막 운전만 하는 줄 아느냐, 차량 정비도 하고 막 닦아야 되고 힘들다. 그래요, 힘들지. 군대니까 당연히 힘든데 이 중에서는 꿀이라는 거지. 당신의 노고를 당연히 인정합니다. 운전병도 고생하죠. 근데 기왕 갈 수 있는 거 꿀 받는 걸로 가면 좋지 않습니까? 본인이 가고 싶어서 가는 군대도 아닌데.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수송 가셨던 분들이 막 친구들하고 이제 나중에 저녁하고 소주 먹는데, 야 씨, 운전병 개꿀 아니야? 수송 개꿀이지. 니들이 뭐 배를 탔냐 뭘 탔냐 하는데, 자부심 가지세요. 당연히 자부심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맞아, 나 꿀이야. 나 꿀 빨았어 새끼야. 그게 자부심이야. 이렇게 가야지 맞는 거지. 아니 왜 더 힘든데 간 걸 자부심으로 느끼냐고. 그러지 마. 그냥 다 각자 알아서 자부심 가지면 돼. 편하면 편한 대로. 난 이렇게 내가 정보와 뭐 이런 걸 다 알아봐서 아싸 참수리 유튜브를 봐가지고 꿀로 가가지고 군대에 안전하게 전역했다 라는 걸 자부심 가지고 살면 되는 거지. 수송 많이 가세요? 네,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해군 수송병이 육군 수송병과 공군 수송병보다 훨씬 더 꿀이라는 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해군은 간부가 부족합니다. 간부 체제죠. 그리고 병사들을 선탑자를 태우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육군은 운전병이 운전하려면 옆에 선탑자라 그래갖고 뭐 하사든 뭐 중사든 뭐 누가 타잖아. 간부를 타든 뭐 아무튼 누가 타야 되잖아. 해군은 병사한테 차 한 대 그냥 맡깁니다. 근데 그게 맞지 않냐? 그게 맞잖아요. 아니 병사도 성인이고 교육을 똑바로 다 시켰고, 해군 운전병이 나가갖고 뭐 어디 사람을 치워 죽였다든지 뭐 사고 쳤다는 거 봤어요? 물론 암암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선탑자가 있든 없든 사고율은 똑같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승차 책임자 없어요. 본인이 책임이야. 그게 얼마나 깔끔하고 좋아. 그러니까 병사도 옆에 누구 없으니까 편하고, 간부도 할 일 바빠 죽겠는데 옆에 선탑자로 타갖고 그 시간 버리고 있냐. 육군이 이상한 거라니까. 육군은 해군 수송한테 배워야 됩니다. 해군 수송이 실제로 육군 수송보다 사건 사고가 더 적어요. 그러니까 꿀을 빨면서 자유도도 높다. GTA 안산드레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짜 재수 없으면은 독도함이나 마라도함 위에서 지게차를 끌 수도 있습니다. 배 위에서 운전하는 그런 경우도 한 기수에 한두 명 뽑는다고 하는데, 재수 없게 글로 걸리면 이제 뭐 답 없는 거고. 자, 화생방 꿀입니다. 배 안 탑니다. 개꿀입니다. 화생방 그쪽 그 교관들 따라서 거기 업무 지원하는 겁니다. 방독면 쓰는 법 알고 제독 업무 그 앞에 나가서 화생방 조교 해가지고 앞으로 해가지고 나가면 가스 이거 하고 그거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전기병은 뭐냐면, 전기가 사실 이 기관 파트에 들어가거든요. 왜 이쪽으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기관 파트랑 같이 일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그 별명이 피카츄라고 하거든요. 해군에서는 피카츄라고 부르는데, 해군 배에서 이제 근무하다 보면 뭐 형광등이 나갔다든지 뭐 어디 불이 안 들어와. 그러면 야 피카츄 해가지고 전기병 피카츄 불러가지고 여기 전기 좀 갈아줘, 고쳐줘 하면은 예 피카츄 라이츄 하면서 와가지고 갈아주고. 나름 괜찮아요. 여러분 전자 들어가면 뭐라 그랬죠? 꿀기다. 물론 벤 탑니다. 기간부에서의 화이트 칼라죠. 기간부인데 기간부 사람들답지 않게 얼굴에 기름때가 없습니다. 이 친구들은. 근데 이거는 병사의 한정입니다. 부사관 입장에서는 또 달라요. 순위가 다 달라져요. 전기 부사관은 힘들죠. 전기병을 말하는 겁니다. 전기병을. 자, 이제 전산. 정보통신이 이제 전산과 통신 두 개로 나뉘었네요. 저희 때는 그냥 전산 하나만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아니다. 통신병 나눠져 있었다. 자, 여러분들. 자, 전산은 어떻게 읽으면 되죠? 꿀산. 그죠? 전자가 들어가면 꿀이라 했잖아. 정자도 꿀이에요. 그러니까 꿀보 통신 꿀산, 꿀보 통신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이 꿀입니다. 전산이 개꿀이다. 전산이 진짜, 제가 감히 말하지만 전산은 여기 이 항공병 있죠? 가장 꿀이라고 하는 이 항공병 다음으로 꿀이 전산입니다. 통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전산이 통신보다 더 꿀입니다. 왜냐하면 전산은 처음부터 육상부대를 갈 수 있어요. 운에 따라서. 개꿀입니다. 장교들은 전산병을 많이 마주쳐봐서 알죠. 저도 육상부대 자주 있어봤으니까 압니다. 솔직히 말해서 전산병은 항공병하고 비슷한 꿀이다. 그냥 개꿀이다. 여기는 탑티어. 꿀 탑티어. 항공병과 전산병이 꿀 탑티어 쌍두마차입니다. 그 다음이 수송이야. 전산보다 수송이 더 꿀이 아닙니다. 전산이 더 꿀입니다. 그리고 조리. 안타깝지만 여기는 헬입니다. 여기가 이제 추기와 무장, 이제 좀 조리
이런 데가 좀 헬이에요. 헬 탑3 정도 됩니다. 예. 물론 해군이 좋은 점이 밥이 맛있게 나온다는 게 장점이죠, 여러분. 밥이 맛있게 나오면 누군가 고생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고생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 친구들이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군 조리병이 왜 유독 힘드냐? 육군 조리병은 솔직히 말해서 해군만큼 힘들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군들은 땅에서 음식을 하잖아. 불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육지에서 음식을 하면 편한 점이 뭐냐면은 대량으로 하잖아, 음식을. 그러니까 약간 공장 썰듯이 뭐 김치를 썰어도 그냥 착착착착착 썰고 이렇게 하면 돼. 자기가 칼질만 잘하면 흘릴 일이 없단 말이야. 그리고 정해진 메뉴, 전군 메뉴가 통일돼 있잖아. 하던 일 하면 돼. 이 로직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육군 같은 경우는 아줌마들 써가지고 외주 업체를 써요. 민간인들 쓴다고, 조리 관련된 업무를 할 때. 그래서 병사들이 편해, 해군에 비하면. 그리고 중요한 거는 육상에서는 요리를 할 때 보급 트럭이 오잖아요. 보급품들, 그 이제 뭐 김치든 쌀이든 뭐 이렇게 식재료들을 움직일 때, 자재 운반을 할 때 땅에서 그냥 땅으로 그냥 그 카트에 실어가지고 이렇게 질질 끄집고 오면 돼. 근데 배는 그게 안 돼. 일단 흔들리는 공간에서 바다 위에서 음식을 해야 되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실제로 국이 막 엎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파도 맞고 그러면 화상 입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 안이 굉장히 좁아요.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굉장히 뜨거운 온도 속에서 추기병과 동일한 수준의 그 뜨거운 열기를 그 습진이 맨날 판을 쳐. 그 상황에서 그 조리병이 몇 명 없어요. 제일 안 좋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해군은 어쨌든 배를 타고 나가잖아. 그러면 식자재들을 움직일 때, 운반할 때 육상에서 배까지 그 몇십 킬로 되는 거를, 그 부식들을 짊어지고 배에 다 실어야 돼. 짐차 이런 거, 끌차 이런 거 쓸 수가 없잖아. 배에서 어떻게 쓸 거야? 그 좁은 공간에 계단 어떻게 들고 내려갈 거야? 그 식자재 나르는 게 엄청 힘들어요. 허리가 나가고, 진짜 그 좁은 공간에 그 배 창고에 쑤셔 넣고 이거를 매일 반복하고. 근데 또 해군은 식당이 또 여러 개잖아. 사관 식당, CPO 식당, 부사관 장병 또 식당 다 나뉘고, 다음에 1일 4식입니다. 배에서는 조식, 중식, 석식, 그 다음에 야식 이렇게 4번을 요리하게 돼 있어요. 존나 불쌍합니다. 이 친구들은 진짜 UDT 다음으로 힘들지 않을까. 다만 육상에 내렸다. 육상 부대는 평범합니다. 그렇게 막 엄청나게 힘든 그건 아니야. 그냥 평범하다. 자, 문화 홍보. 이거는 여러분들과 관계가 없습니다. 저 연예인 하던 친구들 있죠? 당신이 박보검이야? 씨발 노래 잘 부를 수 있어? 연기 잘해? MC 잘 보냐고. 이은결이야 네가? 마술할 수 있냐고. 그런 친구들이 가는 곳입니다. 알겠죠? 너 이은결 아니잖아. 못 가지. 너 막 비트박스 잘해? 비트박스 병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 아니면 너 뭐 아싸 참술이 돼? 뭐 사진 영상 디자인 뭐 편집 잘해? 뭐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잖아. 못 간다. 그리고 의무. 자, 의무 하면은 육군 공군에서는 개꿀이죠. 해군 의무병은 케바케가 심하다. 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반반입니다. 진짜로 확률이. 해군 의무가 배를 탑니다. 배를 안 타는 줄 아는데 배를 탑니다. 그리고 해병대로 갈 수 있습니다. 의무병이 존나 불쌍한 게 해병대에는 의무병이 없어요. 그래서 해군에서 의무병을 지원해 주는데 해병대 갈 확률이 1말에 이런 조그마한 확률이 아니라 꽤 큽니다. 절반 조금 안 되나 그래. 30-40%가 해병대 가. 해병대에 간다. 그러면은 똑같이 그 해병대 군복 받고 빨간 명찰 받아가지고 명예 해병대 되는 겁니다. 아주 해병대 훈련 따라다니고 힘들어요. 여기도 2차 발령을 가는데 2차 발령을 이제 군대 병원 어디 뭐 해의원이나 이런 데 간단 말이야. 대전 국군병원을 간다든지 그런 데 가면은 이제 편하고 그 정도다. 그러니까 여기 해군 의무병이 배를 타고 또 힘들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지원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3군 중 유일하게 의료 관련 전공자가 아니어도 올 수 있습니다. 보통 타군에서는 의무병을 어떻게 뽑냐면 뭐 간호대학 재학 중인 출신이거나 아무튼 뭐 그런 해당 비스무리한 전공자 이런 친구만 뽑거든. 해군 의무는 전공 무관입니다. 고졸도 올 수 있어요. 똑똑한 거지. 뭐 어차피 군의관이 다 하니까 이 친구들이 뭐 응급처치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지혈할 수 있으면 되고 빨간 약 바를 수 있으면 되고 이 환자를 나를 수 있으면 되고 그러면 되는 거거든. 특전은 아시다시피 이 UDT 킹DT 형님들이죠. 여기는 이제 갈 사람은 가겠죠. 잠수 마찬가지 SSU죠. 갈 사람들 가겠죠. 자, 일단 일반 기술 계열이 있고 전문 특기 계열은 여기 이제 또 어학병, 통번역병 이런 거 말 그대로 본인이 자격증을 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해당 자격이나 이런 게 돼야 됩니다.
꿀입니다. 어학병도 꿀이고 통번역도 꿀인데 여기는 처음에 배 탄다. 갑판병 1, 2다. 군종병 꿀이다. 미디엄병 꿀이다. 위생관리병 개꿀이다. 수요일날에 자체 휴무를 가지는 친구들입니다. 전투체육 시간에 뭐 아예 막 이발소 문 닫아버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하도 애들이 꿀을 빠니까 다른 병사들이 시샘하면서 아 깍새 새끼들 씨발 수요일인데 또 없네 이러면서 이제 좀 비난하기도 하지만 꼬우면 본인이 이제 뭐 미용 기술 배워가지고 하면 되겠죠? 서트 꿀입니다. 근데 지들은 꿀이 아니라고 믿어요. 네, 서트는 꿀입니다. 저 서트병 많이 봤어요. CBT 여기도 꿀입니다. 여기 다 꿀이야. 정통 뭐라 그랬죠? 꿀통. 전산 뭐라 그랬죠? 꿀산. 아시겠습니까? 여기 다 꿀입니다. 다 꿀. 꿀꿀꿀꿀꿀꿀꿀꿀. 전문 정보병. 정보. 꿀보. 네, 꿀보라고 쓰면 됩니다. 꿀보. 전문 의무병. 이게 이제 군의관이나 간호장교 의료 보조 및 지원 이렇게 돼 있죠. 이 전문 의무병은 제가 알기로 요즘에 의대를 나오는 친구들이 장교로 안 온대요. 군의관으로 안 와. 군의관 가면 의무 복무가 3년이죠. 근데 의무병으로 가면 뭐 한 1년 8개월, 1년 반만 하면 전역하잖아. 그러니까 요즘에는 군의관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중간에 학교 다니다가 병사로 와버려. 의대 다니다가. 그런 친구들 실제로 봤거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얼마나 또 고급 자원입니까?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보통 전문 의무병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리고 갑판 슬러시 전산 슬래시 전산 해가지고 신기술 융합 연구병. 이건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대충 보니까 해구 연구 관련 부대에서 신소재 인공지능 개발 보조한다 하는데 이건 저희 때 없던 거거든. 근데 이거 대충 느낌은 알겠어. 왜냐면 저희 동기들 중에서도 함정연구소라고 해갖고 한 명 있었거든. 저희 소대 함정병과 장교인데 함정연구소로 뽑힌 애가 있어. 포항공대 나왔는데 배 안 타고 뭐 연구소에서 출퇴근하는 애야. 보통 막 고시 출신 정도 급의 진짜 엄청 고스펙자가 가는 곳인데 개꿀이래요. 배 안 타. 연구만 해. 자기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애들일 거 아니야. 연구만 해. 그런데 가는 걸 건데 확실하진 않아서 저도 이거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길은 아니라는 거. 지금 이 시간에 아싸 참수리 채널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갈 수 있는 능지가 아니겠죠. 여튼 자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꿀 플래티넘은 항공병, 전산병, 수송병 뭐 요 정도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꿀 골드, 전자보급 통신 뭐 요 정도 되지 않을까. 꿀 실버 여기는 제가 볼 때 좋다. 전탐 정보도 있었잖아. 씨. 정보는 꿀 골드에 속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통정도 꿀 플래티넘입니다. 일반 기술병과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그 아까 말한 전문 특기 있죠? 여기는 논외야. 여기는 여러분들이 갈 수가 없잖아. 능지가 돼야지 가는 거지. 통번역 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소프트웨어 잘하는 친구들이야? 그럼 모르겠어. 하여튼 여긴 꿀이야. 여기는 다 꿀이야. 웬만하면 다 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헬 플래티넘 추기 추진기간 그다음 조리 이 특전이랑 잠수는 뺍시다. 특전이랑 잠수는 조금 다른 개념이야. 저기는 본인이 찾아가는 곳이잖아. 여기 UDT SSU는 원래 고통을 즐기는 형님들이 가는 곳이니까 저기는 이제 헬이라고 볼 수 없죠. 그다음 여기는 좀 무장 정도.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병기병이죠. 근데 무장이 헬까지는 아니고 한 헬과 골드 사이 정도 되겠다. 그다음 헬 골드. 여기는 갑판은 근데 헬군에 꽂힙니다. 여기는 진짜 헬일 수도 있고 괜찮을 수도 있고 이게 케바케가 좀 있어요. 그래서 갑판과 무장이 약간 헬 골드와 헬 플래티넘을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지. 근데 조리랑 추진기관은 배를 탔을 때 아예 헬입니다. 아예 헬이야. 그 다음에 군경. 여기는 육상보직 최초. 여기서는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하다. 헬 실버가 의무 해병. 뭐 이런 친구들이 헬 실버 정도 되지 않을까. 결론은 아무리 헬이고 꿀이고 자치고 아무리 헬 특기여도 육상 2차 발령 나면 누구나 꿀플레와 골드가 됩니다. 이 아무리 헬 플레, 헬 골드, 헬 실버 이런 데서 놀다가도 배를 내리는 순간은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군대 가기 전에는 뭘 준비해야겠습니까? 또 준비해야 되는 것들 있죠. 바로 뭐다? 참수리 입대 준비물 저 위에 있죠? 아싸 참수리 입대 준비물을 검색해보란 말이야. 저거를 꼭 사가지고 들어가면 돼. 나 진짜 저거는 자부합니다. 제가 다 직접 샘플링 해가지고 써보고 다 해가지고 가격도 타 업체들보다 진짜 저렴하게 잘 가성비 있게 만들어냈으니까 저거 가져가면 된다.